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아침 7시 3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총선을 3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중 호주로 떠난 이 대사와 언론인 칼테로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 수석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 대사 귀국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 수석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같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일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도 잡음이 나왔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당정의 가교 역할을 해온 것을 내진 이철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친윤계와 대통령실 일각에서 한 위원장이 주도한 비례대표 명단에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외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밝힌 우리 입장은 그대로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윤석열과 한동훈이 의견의 차이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논평이 하나 있습니다. 최부식이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에 입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논평입니다. 최부식 언론의 박동원 논설위원이 쓰신 겁니다. 제목은 정치가 삼국지나 전국시대의 대망인 줄 아는가? 덫을 누가 놨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MC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요즘 총선 전국 상황에 대해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가 삼국지나 전국시대 대망인 줄 아는가? 덫을 누가 놨단 말인가? 바람이 불면 엎드리고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이종섭도 황상무도 다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선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판국의 좌파 타령인가? 도태우와 장해찬을 날린 것도 결국 이종섭 황상무가 사고쳐 수세에 몰려서인데 좌파들이 흔들었나? 김경일이 장난을 쳤나? 한동훈이 좌파들하고 한통속이 되어 놀아났나? 도대체 왜들 그러나?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안 되는가? 뭔가 착각들 하는데 지난 강서 보궐선거 직후로 생각해보라. 친윤 사퇴하라. 중진 불출마하라. 탄핵 이후처럼 태풍 맞은 처참한 꼴이 되어 총선 참패를 예견하며 살려달라 애원할 때를 벌써 잊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뇨한을 내세우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구원투수로 내보는 거 아닌가. 외야수가 투수하고 미들필더가 골키퍼한 꼴이 아닌가. 겨우 한 이닝을 틀어막았더니 병살타 치고 감독이 보내더 바보짓 플레이하며 경기를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선거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다. 상대의 수에 따라 공세도 하고 수비도 하는 거다. 지지율 30% 때문에 바짝 엎드린 거고 김건희 특검 때문에 현역들을 살린 거고 이종섭 황상무 사고쳐서 도태우 장해찬도 걷어들인 거 아닌가. 다 자기들이 사고쳐놓고 비겁하게 좌파 타령들인가. 정권 심판 피하려고 한 것들을 좌파 책임으로 돌리나.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겼다면 물갈이도 하고 용산 출신도 어지간하면 공천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총선 필패였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다. 겨우 불씨를 살려놨는데 이종섭 황상무까지 뻘짓을 했다. 의사중원 문제도 서울대 교수들이 숫자 협상을 제안했을 때 못 이기는 척 대화에 응해 절충해 선거 직전에 타기를 지었어야지.
지지율 40%를 넘겼다고 금세 오만해져서 사고를 치는가? 선거 땐 무엇이든 빤스라도 팔아 표를 구하는 거다. 일단은 이겨놓고 하는 거다. 이겨놓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다. 그깟 후보 한들 잘랐다고 부안해동에서 좌파가 어떠니 졌더니 도태우 장해찬 자른 게 무슨 신념에 서서 한 일인가? 상황 판단들이 그렇게 안 되나? 한동훈 효과가 거의 다 식어가고 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상황판을 한번 바라보라. 물가는 치솟고 용산은 뻘짓하는데 맞서라고?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덕 같은 소리는 하고 앉아있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읽어드리려다 깜빡해서 읽어드리지 못한 칼럼이 하나였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이게 매일신문이면 그 대구 쪽 매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읽어드렸다 제가 깜빡 잊어먹고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목은 국민의힘 지역민이 뽑은 후보를 일방적 공천 취소하고 표를 달라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역민 표 받으면서 상대편 입맛만 맞춰줬다. 영입 인사들은 우대하고 보수 인사는 홀대한다. 대구 경북은 입 꽉 다물고 표나 찍어라. 자, 본격적으로 기사를 시작합니다. 경선을 통해 4월 10일 총선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던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도 후보의 5년 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공천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도 후보 공천을 취소한 것은 도 후보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유권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총선 본선인 곳인데 지역 유권자와 지역 당원들이 뽑은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천 취소하고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 공천한 것은 너희는 입 다물고 우리 국민의힘이 장에서 정해준대로 표나 찍어라 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인 대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 독재를 제한하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정치 정당만 생각이 있고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 후보의 과거 의견을 막말로 규정했다. 도 후보의 발언이 막말인지 듣기 싫은지 확인해봐야 할 문제인지는 유권자와 역사가 판단할 몫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모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도 후보 공천을 취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를 보였다. 하물며 도 후보가 제기한 5.18 관련 북한군 개입 조사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다. 조사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니 도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 안에 이른바 좌에서 우로 전향한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마저 무시하고 비판을 퍼부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구 쪽 민심이 불불 끓는 것 같아요. 네. 자, 광고합니다. 홍순창 씨 광고를 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첫째,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누가 왜 5,300개가 넘는 쇠말뚝을 박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로 경매로 넘어간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회수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홍순창 씨의 의견 광고를 읽어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 광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응답하라. 4.15 부정선거 범죄 수사에 침묵하는 윤석열은 응답하라 라고 하는 부정선거 범죄규명위원회의 의견 광고도 읽어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분은 이정윤 씨이고요. 이분은 계속해서 의견 광고를 내신 분이고, 이분은 서울 덕수궁 돌담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그 사람들에게 각성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이 이정윤 씨 광고는 덕수궁 담의 현수막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성모 머리아님을 찾는 여러분은 의의가 있습니까?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당신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하십시오. 부정선거에 침묵했던 이 애미를 용서해라.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큐션 마크입니다. 이정훈 씨 광고를 읽어드렸습니다. 이정훈 씨 광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1년 전부터 저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같이 좀 우리 애국 우파 세력이 같이 뭉쳐서 4월 10일 총선에 나갑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권유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례대표 후보는 우리 우파 후보들끼리 모여서 국민 경선제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해서 실제로 추진까지 했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정당, 뭐 자유민주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그러면 우리공화당 같은 데에다가 연합하자. 지역구는 공통의 모자, 우파 연합이라는 공통의 모자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각각 나가고 겹치면 조정하자. 비례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순번을 정하자. 그래서 어느 한 당으로 정해서 국회에 들어가고, 뭐 국회 개원하면 각 당으로 돌아가라.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그 민경 후보가 경선에서 컷오프 됐죠. 뭐 굉장히 인천 연수구에 지지도가 높았는데 이유 없이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경 후보를 제가 속해 있는 내일로 미래당으로 오셔서 합시다. 같이 합시다. 좀 더 사람을 더 보강하고 해서 비례정당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민경 후보는 제가 속해 있는 내일로 미래당으로 오지 않고 다른 당, 신당을 차렸다고 하는데 신당은 아니고 다른 당에 들어가서 공동대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민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우파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당이 또 통합을 했고 공천연대도 했고 우리공화당 뭐 자유민주당에도 돌아다니면서 연대하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분열을 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민정규 후보가 다른 당을 택함으로써 제가 우파를 분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칙, 분열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제가 상황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이 제가 우리 우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에 좀 매우 당혹스럽고 곤란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우리 당을 탈당해서 지금 속해 있는 우리 당을 탈당해서 뭐 민경욱 씨 당에 가서 뭐 비례 순번 상관없이 같이 손 붙들고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서 부정선거 척결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많은 분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지금 한 넉 달 됐나요? 5개월밖에 안 되는 정당인이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라 그럴까 낯간스럽습니다만 정치인은 배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당을 탈당하고 부정선거가 중요하니까 부정선거를 앞장서고 있는 민경욱 씨 당에 가서 비례 순번 상관없이 뭐 끝번이라도 상관없이 같이 손잡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정치인이 도리는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해왔던 내로 미래라고 하는 당의
배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고 어제 민경욱 후보에게도 통화를 했습니다. 돕겠습니다. 외곽에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해서 어제 전화를 제가 민경욱 후보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내일로 미래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은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미래당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로 미래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면 우리 내일로 미래당을 좀 더 유연한 정당 그리고 보다 매력적인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정신을 가진 그런 후보들이 필요할 때 우리 당에 들어와서 출마할 수 있고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정당이고 유연하고 재정적으로도 좀 풍부한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당의 당원들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로 미래당을 보다 총선이 끝나면 보다 좀 더 좋은 정당 누구든지 와서 나는 이 정당에 와서 뜻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 정당으로 바꿔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선거 척결에 가장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경욱 후보를 그 점에 있어서는 지지합니다.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민경욱 후보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역시 그 점에 있어서는 민경욱 후보를 지지합니다. 어제 내린 결론이고요. 예, 이제 방송이 끝나면 이제 저는 제주도에 가서 이번 주말까지 머리도 식힐 겸 또 총선 이후에 구상도 좀 할 겸 이렇게 해서 제주도 트레킹을 떠납니다. 당스럽게 제주도에 대학 동창이 있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다. 민경욱 후보도 그 당에 많은 분들이 국회에 진출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내일로 미래로당에 지금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국회에 진출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습니다. 지역구로 준비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뭉쳤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나가는 게 지금은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표라도 표가 분열되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명하지 않다. 정리합니다. 부정선거 척결에 앞장섰던 민경욱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제가 몸담고 있는 내일로 미래로도 훌륭한 정당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로 떠나서 앞으로의 구상을 하고 총선이 끝나면 우리 내일로 미래당을 보다 매력적이고 유연하고 재정이 풍부하고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우리 당에 찾아와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에게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거는 총선이 끝난 뒤에 저는 더 큰 활동을 하겠다. 제가 속해 있는 내일로 미래로당은 더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말까지는 제주도에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뭐 꽃도 많이 폈을 거 아니에요. 짤막하게 뭐 이렇게 길게는 못하지만 한 10분 정도씩 매일 아침에 아침 뉴스 브리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제주도 갑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은 공천 과정에서의 잘못을 이종석 황상무의 이슈로 물타기하는 야비한 행동을 중지하라. 윤통과 한동훈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둘은 각진 것, 서로 이제 각을 진 것처럼 보이지만 쉬워하는 겁니다. 둘 다 좌파 역사관이 좌파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표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표를 주고 싶어서 안 달란 노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예. 이상로 박사님 결정에 동의하고 지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저를 질책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애국 우파들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국민 경선하는 것도 그렇고 민경욱을 우리 당으로 끌어오는 것도 그렇고 뭐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경험은 많이 얻었고 그러나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주도 잘 다녀오십시오. 예. 잘 다녀와서 보다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희망찬 정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